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구름지 주말농장 자가소비용 감나무 제가 잠시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이 시기에 생기는 도장지 제거, 그리고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화점 방제, 그리고 낙하오 방제 필히 하시라. 이렇게 이제 가은꽃이 피려고 제비 주둥이처럼 내밀고 있습니다. 요럴 때 잎을 보시면 잎이가 보들보들합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요럴 때 꼭 방제를 하시라. 제가 농약 처방요, 직장생활 하면서 30년째 32년째 하고 있는데요, 매년 처방을 하고 약 찾는 농가마다 차이점을 나름대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 감나무는 개화점 방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개화점 방제가 특히 둥근무늬 낙엽병 걸리면 감은요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낙엽이 지니까 먹을 게 없다. 낙엽 문제만 괜찮은데 감이 떨어진다. 감이. 그래서 개화점 방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개화점 방제를 했는데 낙하 후 5월 한 3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안 하고 한 파서 건너뛰고 6월 말쯤 약 한 40일 만에 방제하신 분들, 그분들도 가을에 낙엽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하오 방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꽃진 후에.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5월 10일에서 5월 15일 사이, 그리고 좀 꽃이 늦게 피는 곳은 5월 20일까지 하여튼 꽃 피기 전에 필히 방제하시고, 꽃이 지면 5월 한 3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2차 방제. 그때는요, 지금 요 잎이 좀 부드러운 잎이 약간 좀 바닥바닥해집니다. 즉 잎이 굳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른 잎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햇빛을 봐서 가화성 장도 잘하고, 그리고 이 잎뿌리에는 이제 반질반질해져요. 보기가, 완전히 보면 코팅 되듯이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병이 감염되는 시기다. 특히 둥근무늬 낙엽병은 저온성 병이기 때문에, 지난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저온기인 5월 10일부터 늦게는 7월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장마가 길어지고 날씨가 선선할 경우는 7월 10일까지 감염이 된다. 보통적으로는 6월 말이면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저온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고온기 때는 감염될 수가 없다. 이게 균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도장지는 손으로 따면 좀 쉽습니다. 손이나 깔꼬리 이런 걸로요. 왜냐하면 이게 굳어버리면요, 하나하나 전지가로 따야 됩니다. 그만 힘들어요. 이거 그냥 다 놔두면 이게 약치기도 힘들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또 채광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니까, 불필요한 가지는 이럴 때 손으로 따주면 쉽다. 이거 다 따주고 나면요, 이런 것들이 자라고 나면요, 나중에 약 칠 때 보면 이게 약이 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는 감이 빠지고, 아니면 또 그늘이 져가지고 또 낙과가 되고, 햇빛을 잘 보이는 외부 바깥쪽만 감이 달립니다. 바깥쪽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시로 좀 따주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나무는 요 잎에서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 즉 강화성 작용을 해가지고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탄소 동화 물질도 생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장 호르몬인 오옥신이 분비됩니다. 그럼 오옥신이 분비되면 이 오옥신은 생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요게 감으로도 좀 보내주고, 나중에 어디로 보내느냐? 이런 도장지,
나무도 자라야 되거든요. 이 도장지로 보내주는데, 문제는 이 생장 호르몬인 오옥신 분비가 적을 경우는 어디를 먼저 보내주냐, 이런 도장지로 먼저 갑니다. 도장지로. 그런데 여기 보면 불필요한 나무들이, 불필요한 가지들이 막 우후죽순 자라고 있다. 그러면 쓸데없는 곳에 가뜩이나 부족한 생장 호르몬이 그쪽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불필요한 것은 좀 잘라주면, 따주면 좋다. 손이 가는 대로.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개만 따도 앞으로 싼이가 보내졌죠. 예, 이렇게 해주면 좋다. 바닥에 몇 개 잠시 땄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땄습니다.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보기는 별게 안 같아도 나중에 약을 친다든지 또 그런 생장 호르몬 문제, 이런 게 큰 도움이 된다. 감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감의 낙과 원인은 간단합니다. 감은 이 수정이 돼가지고 씨앗이 생겨야 되는데요, 이 감은 씨앗이 없어도 일단은 달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 씨앗이 생기면 감 안에 씨앗에서 거기서도 생장 호르몬인 오옥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감을 성장을 시키고 또 낙과를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다른 사과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꼭 다른 품종의 수분수가 필요하다. 수분수가 지금 상주 지역에 문제가 뭔가 하면요, 수분수가 없다. 수분수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그 상주 둥지만, 꽃감용 둥지만 심은 그런 농가가 있는데요, 그런 농가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가지 잘라서 이런 가지 잘라서 활용해서 그 고집을 붙여 가지고 깎기를 하든지 접붙이기를 해서 다른 품종을 한 나무에 수분수를 달든지, 아니면 옆에 다른 수분수를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씨앗이 생긴다. 아니면 인근 밭이라도 아니면 주변에 산에 돌갓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벌이 수정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낙과되는데 문제가 된다. 먼저 수정이 안 된 건 낙과가 되고요. 또 낙과되는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수정이 안 된 그런 감은 결국은 햇빛이거든요. 햇빛. 흔히 보면 그래요. 그 장마철에 비가 3, 4일 쭉 오고 나면 바닥에 감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을 못 받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 햇빛을 받아서 이런 일조량으로 탄소동화물질, 그리고 오옥신, 즉 강화성을 통해서 그런 생겨가지고 이렇게 감에 보내주고, 그러면 이 감도 달리고 하는데, 문제는 빛이 없으면 그나마 부족한 오옥신 생장 호르몬이 어디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장지로 간다. 나무 키우는 간다. 그러면 결국은 감은 낙과가 됩니다. 낙과의 원인은 두 번째, 이렇게 햇빛, 일조량이 부족할 때 온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정, 빛이 잘 통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정을 했더라도 또 이러면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나올 때 5월, 6월 이럴 때 도장지를 제거해서 충분하게 빛이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낙과의 원인 세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둥근무늬 낙엽병이 오면 낙과가 됩니다. 낙과. 둥근무늬 낙엽병 오면 특히 그 9월 달에 오는 둥근무늬 낙엽병, 그걸 급성이라고 하는데요, 5월, 6월 달에 감염된 둥근무늬 낙엽병이 9월 달에 발현을 하게 되면요, 즉 가을에 선선한 날씨가 빨리 도래하는 거죠. 9월 달에 따뜻하게 지나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둥근무늬 낙엽병 왔을 때 그걸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감잎이 떨어지진 않고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감은 급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둥근무늬 낙엽병도 낙과의 원인이다. 또 낙과의 원인이 뭐가 있느냐? 감 꼭지나방, 그건 부분적입니다.
예전엔 강국지나방 급을 냈는데 지금은 크게 급을 내지 않습니다. 또 낙과의 원인 중에 하나, 홍시가 되는 탄저병 이렇게 낙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면 배수 불량으로 되는 그 수분 과다 이런 것도 낙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잠시 제가 밭에 제가 요 할미꽃 채취, 씨앗 채취 그리고 엄나무 전자를 왔다가 잠시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개화전 방제, 낙하 후 방제 대단히 중요하다. 개화전 방제와 낙하 후 방제 두 가지만 해도 둥근무늬 낙엽병은 85%에서 95%는 잡는다. 즉 9월 달에 급성으로 낙엽 질 때 남들 낙엽 져서 그 한숨을 쉬고 근심이 많을 때 나는 웃을 수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필히 개화전 방제, 낙하 후 방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급여 생활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강조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해도 다 같이 풍년 농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방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완벽하게 둥근무늬 낙엽병을 방지하려면 그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 3차 방제, 즉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번 개화전 방제, 그리고 5월 말 6월 초에 그 2차, 그리고 3차 6월 20에서 25일 그 사이에 3차 방제를 해주면 둥근무늬 낙엽병은 완벽하게 방지가 된다. 이때 방지의 약제는 둥근무늬 낙엽병은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가 되는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8월 말 9월 달 치면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약제에서는 치료제가 없다. 그나마 치료제라고 나온 것, 뭐 나티보, 실바코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방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치실 때 준비하실 때 그 5월, 6월 이럴 때는 항생제가 들어간 그런 약제, 예를 들어서 뭐 포리옥신, 영일바이오, 아니면 차세대, 아니면 예방제 위주로 뭐 다이센, 델란 뭐 이런 약들 처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뭐 6월 한 20일, 25일쯤 가서는 이제 뭐 에이플, 카브리오 A 이런 그 스트로빌 계통, 그리고 프로겐이나 이런 보가드 이런 어떤 그 이베 계통 이런 약들로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주말 농장에 잠시 나왔다가 이렇게 잠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돌리면서 자가 소비용으로 제가 키우는 제 갓나무 잠시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도장지 제거의 필요성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늘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고 풍농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웃거름 하는 방법, 과일의 추비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세요.